당신의 깊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낸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더 단순해지라, 더 작아지라, 더 편한 사람이 되라는 조언에 지쳤나요? 규칙대로 살지 않는데도 세상이 그들 앞에 무릎 꿇는 듯한 여성들을 보나요?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여성들의 비밀은 금지된 기술이나 값싼 테크닉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깊은 연금술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잡지를 버리고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인간 정신의 진정한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유혹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영원한 힘, 즉 원형을 연구한 영혼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7가지 비밀을 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할 것입니다. 첫째,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당신의 모든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좋은 신호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을 욕망의 대상에서 자기 우주의 중심으로 바꾸는 내면의 힘을 지닌 이룰계의 기둥을 해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배신하지 않고 이 힘을 내면에서 깨우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깊은 존재감을 발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잠수는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잠시 속도를 늦춥시다. 저는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묘하지만 끊임없는 감정, 내면의 추방감에 대해서요. 이것은 당신이 자신만의 해류와 깊이, 비밀을 가진 대양인데 세상은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연못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당신의 파도는 고인물에 익숙한 이들을 두렵게 합니다. 당신의 깊이는 그들에게 매력적이기보다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경험, 직관, 복잡한 생각들이 엮인 책들로 가득한 도서관을 품고 있지만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저 눈에 띄는 제목만 읽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내용을 나누려 할 때면 마치 잊힌 언어로 말하는 듯 당혹스러운 시선으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영혼을 멈추게 하는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섬세하게 조율된 악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을 거친 손으로 잡고 북처럼 연주하려 합니다. 시끄럽고 단순하고 뉘앙스 없이. 데이트에서의 그 어색한 침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의미에 대해, 사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열정적으로 드라마 줄거리를 요약합니다. 당신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면에서는 침묵이 비명을 지릅니다. 완전한 부조화의 느낌, 바로 여기에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복잡성, 직관, 다차원성이 문제로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도 풀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라고. 제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머리가 아닌 당신의 온 존재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외감, 이 부조화의 고통은 당신의 불완전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용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깨어나는 영혼의 증상입니다. 피상적인 소통, 공허한 칭찬, 타인의 기대라는 대용품들. 당신의 영혼은 진정한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깊이에 대한 당신의 갈망은 변덕이나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해 진정한 양식을 요구하는 당신의 참된 나, 당신의 자기 셀프의 부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신을 작고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들려 했던 세상으로부터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발작 하나하나는 단말마가 아니라 더 온전한 당신의 탄생을 예고하는 진통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당신에게 너무 좁아졌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낡은 껍질을 벗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신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으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매력을 좇는 당신의 모든 노력이 그것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밖을 보며 타인의 눈에서 인정을 구하는 동안 당신은 구걸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에너지는 평가를 기다리는 대상에게로 흘러가고 당신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최면과도 같은 매력이 여성이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당신 존재의 심리학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말장난이나 아름다운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 심리학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멈추고 안에서 순환하기 시작하며 강력한 중력장을 만듭니다. 당신은 타인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빛, 이 온전함에 다른 이들이 모여듭니다. 당신이 그들을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내심 있는 고고학자처럼 폐허를 치워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을 그 아래 묻어버린 거짓된 믿음의 폐허를 말입니다. 우리는 대중문화가 여성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팔지만 실제로는 가장 교묘한 족쇄인 바로 그 기술과 테크닉들을 체계적으로 돌 하나하나 해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주의를 외부에 묶어두고 내면을 잊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타인에 대한 통제를 약속하지만 내면의 불안만을 안겨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누군가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온전함이라는 신전을 짓기 전에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해체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치워야 할 첫 번째 폐허는 수많은 여성의 불안이 그 위에 세워진 매력에 대한 세 가지 위대한 신화입니다. 첫 번째 신화, 접근 불가능성의 신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차가워져라. 바로 답장하지 마라. 그가 쟁취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희소성을 통해 가치의 환상을 만드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 전략이 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파트너를 찾는 성숙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냥이 끝나자마자 당신을 자신의 에고벽에 먼지 쌓인 전리품으로 둘 미성숙한 사냥꾼을 끌어들입니다. 추격에 기반한 관심은 결승선에서 죽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정복자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일시적인 확인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신화, 영원한 긍정의 신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항상 가벼워져라, 미소 지어라. 너의 문제로 그를 힘들게 하지 마라. 여기에 논리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부정을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빛으로 끌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분노, 슬픔,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에게 금지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배신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영혼의 절반을 잘라냅니다. 당신은 살아 숨쉬는 다면적인 여성에서 그려진 미소를 가진 판지 인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판지 인형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세 번째 신화, 카멜레온의 신화. 조언은 이렇습니다. 그의 이상형이 되어라. 그의 관심사에 맞춰라. 그가 축구를 좋아하나요? 이제 당신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가 록을 듣나요? 여기 당신의 새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친밀감과 공통점을 만든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당신을 지웁니다. 그의 거울이 되려는 시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얼굴을 잃습니다. 남자는 깊은 수준에서 자신의 반영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타자를 찾습니다. 탐험할 수 있는 별개의 우주를. 그가 당신에게서 단지 자신의 관심사의 메아리만을 볼 때 그는 빠르게 호기심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메아리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오해에는 하나의 공통적이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상처를 반창고로 치료하려 합니다. 그들은 원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증상에만 작용합니다. 그들은 기초가 갈라진 건물의 외관을 장식하려 합니다. 이 중요한 비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을 웅장한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표면에는 당신의 외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융에 따르면 당신의 페르소나입니다. 당신의 외모, 옷, 태도, 소셜미디어 페이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외워둔 이야기들.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더 깊은 곳에는 내력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 원칙, 경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경험에서 배운 교훈, 당신의 꿋꿋함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바람이 불 때 당신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나, 당신의 자기 셀프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영혼과의 깊고 깨지지 않는 연결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과 진정성의 원천입니다. 바로 접근 불가능하게 굴어라.
긍정적이 되어라, 카멜레온이 되어라와 같은 이 모든 신화들은 외관을 끝없이 화장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벗겨진 페인트를 덧칠하고 창문에 예쁜 화환을 걸고 덧창의 색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현대 문화는 외관 장식 기술에 집착하지만 기초를 다지는 기술에 대해서는 범죄적으로 침묵합니다. 하지만 여기 영혼 건축에 가차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기초에 금이 갔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과의 연결을 잃었다면 아무리 정교한 장식이라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균열은 새로 칠한 페인트를 뚫고 어차피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안전하지 않게 느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것을 느낍니다. 그의 잠재의식은 민감한 지진계처럼 외관의 페인트 밟기가 아니라 기초의 단단한 견고함을 읽어냅니다. 그는 장식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는 집 같은 느낌에 끌립니다. 안전한 곳에, 온전함에. 이 건물의 비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 도구입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건네는 거울은 당신이 반사된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침묵과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정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는 기초를 필사적으로 무시하면서 외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커리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치지 않는 전문가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드는 동안 내면에서는 완전히 소진되고 당신의 가치라는 내력벽은 압력에 삐걱거리고 있나요? 혹은 그것은 우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신의 고통과 취약성을 보여줄 위험은 결코 감수하지 않는 명랑하고 가벼운 친구 역할을 하고 있나요? 마치 그것이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균열인 것처럼요. 아니면 그것은 연애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파트너의 완벽하지만 생명 없는 반영이 되어 자신의 모든 불편한 특징을 꼼꼼하게 덧칠하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자신의 균열을 보여주기를 가장 두려워하나요? 당신의 불완전함, 의심, 피로를 당신은 어디에서 그것들을 가장 열심히 숨기나요? 바로 이 취약한 곳에 당신의 진정하고 깨지지 않는 힘이 숨겨져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 빠른 세상에서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1분 동안, 5분 동안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마세요. 정답을 찾지 마세요. 그냥 답이 오도록 두세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책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쇠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보물이 묻힌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는 당신 내면 세계 지도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이것은 집으로, 자신에게로, 당신의 기초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침묵의 순간에 자신에게 정직했다면 아마도 단순한 생각 이상의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벼운 불편함, 알아차림, 어쩌면 그리움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기초의 목소리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가면에 층 아래 묻히는 것에 지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의 부름입니다. 위대한 영혼의 건축가 칼 구스타프 융기 평생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기초 작업,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이 여정입니다. 그는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갱도로 내려가 그곳에서 진정한 구조의 설계도를 꺼내온 내면 세계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이 삶의 중심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하고 때로는 힘든 여정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불필요한 것, 모든 외적인 것을 용감하게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지침, 문화적 고정관념, 자신의 두려움의 잔해로부터 진정한 나를 발굴하는 고고학적 작업입니다. 이것은 복제품이기를 멈추고 원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서는 여성은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룹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관을 장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내면 구조 자체가 그녀의 온전함이 그녀의 주된 반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며 이 존재는 너무나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힘을 발산하여 최면처럼 매력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7가지 비밀은 당신의 외관을 위한 7가지 장식 요소가 아닙니다. 주의를 끌기 위한 7가지 속임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 내면 신전의 7개의 내력 기둥입니다. 그녀의 주권적이고 온전하며 거부할 수 없는 존재를 지탱하는 7개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것들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내면 신전의 7기둥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둥을 씁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제1기둥, 주권. 그녀는 자신의 중력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권은 개성화의 실질적이고 세포 수준에서 살아 숨쉬는 표현입니다. 여성이 타인의 의견, 욕망, 기분의 심리적 식민지가 되기를 멈추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밖에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운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인정, 자존감, 자신의 길에 대한 방향, 심지어 오락까지도요. 그녀의 고독은 누군가로 급히 채워야 할 진공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풍부한 존재감으로 가득 찬 생산적인 고립입니다. 그녀는 구걸하는 자가 되기를 멈추고 원천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그녀는 더 이상 빛과 온기를 얻기 위해 공전할 별을 필사적으로 찾는 행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별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태양을 밝히고 그녀 자신의 중력장이 부드럽지만 가차없이 주변의 행성, 위성, 그리고 온 세상을 정렬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부르기 때문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녀 본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끌립니다.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혼자서 레스토랑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떠나서 깊고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경험을 선물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것을 만듭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그녀의 예처럼 차분하고 단호하며 죄책감 없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 모두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거나 비위를 맞추려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주권적인 중심이라는 동일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토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별이 되기 위해서는 주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료는 대부분이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림자와의 춤. 그녀는 자신의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소녀가 되기 위해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 모든 것의 저장소입니다. 우리의 분노, 건강한 공격성, 불편한 야망, 원초적인 선교. 성숙한 여성은 자신의 이 부분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력의 원천을 파괴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지하실로 내려가 불을 켜고 그곳에 사는 이들과 친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파괴하는 대신 그것을 깨지지 않는 경계로 바꿉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녀는 달과 같습니다. 보이는 밝은 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관적으로 바로 그 어두운 면이 자신에게 부피, 중력, 그리고 신비를 부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림자가 없는 여성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로 오려낸 평평한 실루엣으로 첫 번째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녀는 갈등을 찾지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며 자신의 땅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는 혼란스러운 화재가 아니라 그녀의 원칙을 따뜻하게 하는 깨끗하고 통제된 불입니다. 그녀의 선교는 소리치는 옷차림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감에서 느껴지는 조용하고 낮은 생명력의 울림입니다. 그녀는 착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진실해지도록 허락합니다. 그녀는 내면에 사는 늑대와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무해해 보이기 위해 양의 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된 그림자는 그녀에게 원초적이고 깨지지 않는 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힘은 혼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녀의 내면 신전에는 세 번째 지지 기둥이 세워집니다. 제3기둥, 내면의 나침반. 그녀는 자기 자신의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발달된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적 원리입니다. 그녀의 여성적 본질, 그녀의 에로스가 깊은 연결과 감정의 능력이라면
그녀의 아니무스는 로고스, 즉 의미와 구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명확한 사고, 전략적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깨지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척추가 되어주기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척추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와서 그녀의 삶을 건설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신의 설계도를 참조하는 내면의 건축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영혼은 단지 그 모든 깊이와 예측 불가능성을 가진 격동하는 살아있는 에로스의 바다만이 아닙니다. 이 바다의 중심, 깨지지 않는 바위 위에는 견고한 등대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로고스입니다. 등대는 바다를 잠재우거나 말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본성에 대한 폭력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빛을 비춥니다. 그것은 그녀의 거대한 힘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암초를 피하도록 돕고 파도가 그녀 자신의 해안을 파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재정을 자신 있게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안전은 그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드라마나 비난 없이 차분하게 파트너의 눈을 보고 이것은 나에게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직관적인 나는 느껴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나는 생각해 와 확고한 나는 알아에도 근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구원자를 찾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동등한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 아니무스, 이 길을 가리킬 때 당신은 모든 우연한 파도 때문에 길을 잃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우리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거의 최면처럼 작용하는 자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둥입니다. 드라마가 아닌 깊이. 그녀는 폭풍이 아닌 대항입니다. 이것은 그녀 내면의 현명한 노파 원형의 활성화입니다. 사건의 피상적인 거품에 휩쓸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보는 능력입니다. 드라마는 자신의 동료의 주의를 끌기 위해 표면에 끊임없이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깊이는 진정한 삶이 조용하고 강력한 해저 조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나를 봐 라고 외칩니다. 깊이는 내 자신을 봐 라고 침묵합니다. 미성숙한 여성은 얕은 웅덩이입니다. 그 안에 던져진 어떤 돌, 즉 타인의 말 한마디, 곁눈질 하나가 격렬한 파문과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의 동요를 알아주기를 요구합니다. 성숙한 여성은 깊은 산속 호수입니다. 그 물에 던져진 같은 돌은 표면의 장엄한 평온을 깨뜨리지 않고 소리 없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수천 개의 타인의 외침보다 더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녀는 사소한 일로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식의 규모가 그것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그녀는 말하기보다 더 자주 들으며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갈등에서 그녀는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불안을 자극하는 대신 진정시킵니다. 그녀의 평온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강한 폭풍을 보았고 그것들이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이 깊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허공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길러집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간에서 양분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침묵의 언어. 그녀의 내면 세계는 광대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무의식과의 깊고 친밀한 연결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 이미지, 꿈, 상징과 함께. 그녀의 고독은 타인의 존재나 외부의 소음으로 채워야 할 진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독특함이 자라나고 그녀의 영혼이 진정한 언어로 그녀에게 말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녀의 인격은 많은 방이 있는 거대한 집과 같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단지 밝고 환대하는 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는 지혜로 가득 찬 조용한 도서관,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창작 작업실, 그리고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정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방문객에게 서둘러 견학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간들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방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신비와 끝없는 깊이의 최면적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녀는 책과 함께 저녁 내내 보낼 수 있고 그것을 한 주 최고의 저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에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종종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피드, 끝없는 드라마와 같은 외부 자극의 지속적인 흐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내면 드라마가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발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내면의 지배 침묵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녀는 필연적으로 그곳의 진정한 거주자들, 즉 자신의 감정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그녀의 신전에는 6번째 살아있고 진동하는 기둥이 세워집니다. 제6기둥, 감정적 정직성. 그녀의 감정은 무기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발달된 감정 기능입니다. 그녀는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누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온 귀중한 신호,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분노, 슬픔, 기쁨, 두려움,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적이 아니라 전령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억누르지 않고 수동적 공격성의 도구로 변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어 드라마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3번째, 가장 어렵고 가장 현명한 일을 합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살아냅니다.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내면, 세계의 날씨와 같습니다. 그녀는 슬픔의 비를 취소하거나 분노의 노을을 금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식의 우산을 들거나 어떤 날씨든 지나가고 그녀 영혼의 생태계의 전반적인 균형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안전한 집에서 폭풍을 견뎌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날씨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현명한 관찰자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녀는 침묵으로 벌하거나 비난으로 폭발하는 대신 당신이 한 일이 내 안의 분노를 일으켰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 없이 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약점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정화의 비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존재 안에서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 그림자, 나침반, 깊이, 침묵, 정직성이라는 6개의 기둥이 모두 세워졌을 때 내면의 신전은 준비됩니다. 그것은 단지 안전한 구조물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거의 마법 같은 속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7번째, 마지막이자 가장 신비로운 기둥입니다. 제7기둥, 영혼을 위한 거울. 그녀는 그에게 그 자신의 잠재력을 비춰줍니다. 윤기 가르쳤듯이 모든 남성의 정신 안에는 아니마, 즉 그의 무의식적인 내면의 여성상, 그의 뮤즈, 그의 영혼 세계로의 안내자가 살고 있습니다. 종종 이 이미지는 잊히거나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6개의 기둥이 모두 세워진 여성을 만났을 때 연금술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상적이고 빛나는 이미지를 그녀에게 투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라기보다는 그녀 안에서 갑자기 본 자신의 영혼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깨끗하고 흐리지 않은 거울이 됩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다른 모든 거울들은 왜곡되고 흐릿하며 타인의 기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전 처음으로 그는 여성에게서 단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잊힌 깊이의 명확한 반영을 봅니다. 그는 그녀 때문이 아니라 그녀 덕분에 가능해진 자기 자신과의 압도적인 만남 때문에 이성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녀의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그녀의 온전함 덕분에 그녀는 이 투사를 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나는 그의 여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고를 위한 덫입니다. 그녀는 단지 이 숭배를 견뎌냅니다. 그녀는 주권적이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자신으로 남아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거울을 똑바로 들고 그에게 자신이나 그를 깨뜨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친해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정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데이비드와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의 세계는 빛나는 표면의 세계였습니다. 성공한 투자자인 그는 파노라마 창이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그의 삶은 거래, 승리, 그리고 그의 지위를 반영하는 전리품 같은 여성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40살에 그는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외웠고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갤러리 개관식에서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화려하거나 시끄러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림 앞에 서서 진정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가가서 그의 세련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과 최근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평온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이 그림은 저를 매우 외롭고 동시에 매우 자유롭게 느끼게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을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준적인 기술들은 그녀의 존재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그가 충동적으로 주말에 파리로 날아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관대하시네요. 하지만 토요일에 도예 수업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이것은 변덕이나 접근 불가능성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주권적인 영토의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에서 그는 그녀를 시험하는 습관대로 인간 본성에 대해 냉소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논쟁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픈 건가요? 그의 세계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외관 너머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완벽한 펜트하우스에 앉아 성공의 상징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안내게 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안에서 그의 영혼의 압도적인 침묵은 조용한 멜로디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알아봄의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영원한 방랑자인 그가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성취가 벽을 쌓으려는 시도였고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공간, 즉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그는 감정이 벅차올라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중요한 무언가를 기억해내요. 안나는 그의 숭배의 무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씌우려 했던 여신의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만지고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냥 자신을 기억하는 걸 거예요, 데이비드. 그녀는 거울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기 위해 그녀에게 왔던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와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쇠입니다. 이해하세요. 이 이야기는 가상의 데이비드와 안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안나는 당신 안에 사는 거대하고 빛나는 잠재력입니다. 자신의 깊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으로 살기 시작한 당신의 버전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단지 남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징적인 반영입니다. 진정성에 필사적으로 굶주린 세상, 완벽한 외관에 지쳐 직관적으로 견고한 기초에 끌리는 세상, 당신을 밀어낸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깊이는 사실 이 메마른 세상이 갈망하는 바로 그 생수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물길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한 이 7개의 기둥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건축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7개의 영역, 당신의 내면 작업을 위한 7개의 방향입니다. 그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당신의 내면 건물이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그리고 어디에 이미 깨지지 않는 힘이 놓여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에게 두 번째, 그리고 아마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내면, 당신 존재의 침묵 속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 신전의 이 7기둥 중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연약하거나 가장 버려졌거나
즉각적이고 사랑스러운 복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그것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1. 주권. 당신이 자신에게 속해 있음. 2. 그림자와의 춤. 당신의 힘과 어두운 면과의 우정. 3. 내면의 나침반. 당신의 내면 구조와 경계. 4. 드라마가 아닌 깊이. 당신의 감정적 지혜. 5. 침묵의 언어. 당신의 풍부한 내면, 세계와의 연결. 6. 감정적 정직성. 파괴되지 않고 감정을 살아내는 당신의 능력. 7. 영혼을 위한 거울. 보이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당신의 능력. 이제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일을 부탁합니다. 아래 댓글에 이 기둥의 번호나 이름을 쓰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당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 대한 당신의 의도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댓글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식입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신전을 복원하는 신성한 작업의 첫 망치질입니다. 이 디지털 공간이 당신의 아날로그적이고 진정한 결정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약한 기둥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방금 당신의 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르다, 너무 복잡하다, 불편하다고 느낄 때마다 거절의 고통이나 외로움의 그리움에 부딪히며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끈질긴 속삭임으로 당신의 납을 가리키는 당신의 내면 연금술사였습니다. 고대 연금술에서 납 또는 프리마 마테리아는 단지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초적이고 혼돈스러우며 무의식적인 상태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 두려움의 무게, 우리 불확실성의 회색빛, 우리 오래된 상처의 차가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며 없애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금은 온전함, 인식, 깨어난 영혼의 빛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영음술사들의 위대한 작업, 그들의 마그눔 오푸스는 밖에서 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납을 금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가장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비밀이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고통받도록 고통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고통을 보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결함이 아니라 주권의 기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대한 당신의 피로는 드라마가 아닌 깊이를 향한 부름입니다. 자신의 힘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은 그림자와의 춤으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속 당신의 가장 큰 보물이 묻힌 곳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신성한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소위 결점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가 당신을 집으로, 당신의 온전함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온 변장한 스승일 뿐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수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금술사는 시끄러운 시장 광장이 아니라 자신의 실험실의 고독한 침묵 속에서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납을 금으로 바꾸는 작업은 깊이 내면적이고 친밀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당신의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밖을 보는 것을 멈추세요. 안을 들여다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불안과 의존의 막다른 길로 이끄는 질문들.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오늘 어떤 가면을 써야 할까? 와 같은 질문들. 이 질문들은 결핍의 패러다임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고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올바르고 생산적인 질문을 시작하세요. 힘과 온전함으로 이끄는 질문들. 어떻게 매력적으로 될까? 대신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서 내가 알아차리도록 아프기 시작한 내 자신의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남자들은 무엇을 원할까? 대신에 내 안에 어떤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그림자는 실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 안의 현명한 노파는 무엇에 대해 침묵하는가? 내 주권 국가의 진정한 경계는 어디인가?
내 안의 왕, 내 아니무스는 무엇을 꿈꾸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작업입니다. 그것은 데이팅 사이트나 사교 모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기장과 자신의 꿈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새 드레스를 요구하지 않고 새로운 수준의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과 보물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외관을 계속 칠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하고 깨지지 않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쓰지 않은 규칙의 외부 게임에서 이기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당신이 플레이어이자 경기장이며 주된 상금인 내부 게임에서 이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이 대화가 단지 아름다운 아이디어로 남지 않도록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실용적인 도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그 깊이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융의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기술로 우리는 이것을 잊힌 부분과의 대화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펜과 종이를 가져오세요.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아닙니다. 바로 펜과 종입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의 물리적 움직임은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을 늦추고 우리를 더 깊고 직관적인 정신의 층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최소 15분 동안 자신을 위한 침묵의 공간을 만드세요.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두 번째 단계,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판단한 그 기둥을 기억하세요. 아마도 댓글에 썼을 그 기둥, 그림자와의 춤, 내면의 나침반, 주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대화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 부분을 살아있는 실제적인 존재처럼 대하세요. 그에게 편지를 쓰세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그림자에게 또는 나의 잊힌 주권에게 그리고 머리에 떠오르는 가장 정직한 질문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 왜 숨어있니? 내가 끈질기게 듣지 않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무엇을 두려워하니? 나를 위해 어떤 힘을 간직하고 있니? 네 번째 단계,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의 마법 같은 단계입니다. 편지를 마친 후 펜을 다른 비웃의 손으로 옮기세요. 또는 다른 색의 펜을 드세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아름답거나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펜이 움직이게 두세요. 답이 서툴고 유치하고 화나고 비논리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세요.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항상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당신의 내면의 검열관, 당신의 에고를 우회합니다. 다른 손이나 다른 색에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은 습관적인 신경 경로를 깨뜨리고 보통 억압되는 것, 즉 당신의 무의식의 목소리를 줍니다. 당신은 가장 거부되고 잊힌 부분에 사는 그 지혜, 그 고통, 그리고 그 깨지지 않는 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마침내 질문을 하고 존중하며 답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의 내면 신전으로 이끄는 많은 문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도, 당신의 주된 삶의 질문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해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과제는 매력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진정하며 깨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되어 매력에 대한 질문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적절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빛 속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태양을 볼 때 촛불이 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처럼 매력은 온전함이 드리우는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그것을 드리울 대상 없이 벽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그리려 했습니다. 당신은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를 쫓았습니다. 당신의 작업은 그림자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작업은 어떤 노력도 없이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 단단하고 진정성 속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임무는 바뀝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행복이나 성공적인 관계 이상이 됩니다. 당신의 과제는 다른 사람들, 즉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친구, 동료들도 당신의 존재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잊힌 영혼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의 평온은 그들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당신의 깊이는 그들을 그들 자신의 깊이로 부릅니다. 당신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각성의 촉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하고 깨지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10년의 치료나 100권의 책을 읽은 후에 미래 어딘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온전히. 그것은 변형을 기다리는 당신의 납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들리기를 갈망하는 당신의 그림자의 목소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다른 사람의 눈에서 인정을 찾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사랑스럽고 주의 깊은 시선을 그것에 돌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신 고통의 거울에서부터 당신 내면 신전의 건축 설계도까지,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단 하나의 지혜의 진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눈부시고 깨지지 않는 단순함으로 빛날 것입니다. 자, 끌어당기는 성숙한 여성의 7가지 비밀은 남자를 잡기 위한 7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기대라는 속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7가지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여는 7개의 열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주권적인 왕국의 7개의 문을 여는 7개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선택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에서부터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차분하고 깨지지 않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길입니다. 이것은 평가받는 대상의 상태에서 스스로 중력을 설정하는 우주의 중심으로의 지각 변동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여자 역할에 대한 끝없는 면접을 보는 후보자가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그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주된 질문은 당신은 내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이 가지고 가길 바라는 주된 통찰입니다. 진정한 최면과도 같은 매력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스처, 단어 또는 배운 전략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되려는 시도를 완전히 멈출 때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반사된 빛으로 빛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태양을 밝힐 때 당신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당신 자신의 독특하고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도록 허락할 때 세상이 듣기 시작하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사고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현실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잠시 이 미래를 보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당신의 고독이 더 이상 잠재워야 할 그리움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고립인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을 듣는 시간, 당신의 아니오가 차분하고 변명 없이 말해졌을 때 당신에게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경을 낳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익사시킬 위협이 되는 혼란스러운 폭풍이 아니라 당신이 신뢰하며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당신 영혼의 언어, 현명한 조언자인 곳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관계가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허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만나는 두 자급자족하는 우주의 자유롭고 즐거운 춤인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내가 그에게 마음에 들까? 라는 불안한 질문이 아니라 그가 내 세계에 흥미로울까? 라는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데이트에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 속으로 내딛는 모든 용감한 발걸음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의 모든 정직한 대화마다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하여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이 건설은 오늘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미래로의 길, 자신 속으로의 길은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몇 초의 피상적인 주의만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당신 영혼의 깊이를 탐험하는 데 1시간을 쓴다는 것은 단지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개인적인 혁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탐험가입니다. 자신의 지도를 펼칠 용기를 낸 탐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단지 단어들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탐험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각자 강화하기로 결심한 연약한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힘입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 탐험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이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다음을 해주세요. 이 여정이 당신에게 가치 있었다면 우리의 다음 영혼의 가장 은밀한 구석으로의 탐험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종을 누르세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지도와 새로운 발견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개인적인 신호, 당신의 부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하나는 단지 영혼 없는 알고리즘을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등대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같은 다른 탐구하는 영혼들이 피상적인 소음의 바다에서 이 조용한 항구를 찾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디지털 어둠 속에서 밝히는 빛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보지만 마세요. 행동하세요. 이 한 시간에서 단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감정이라도 가져가서 당신의 내일의 삶의 직물에 엮어 넣으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정직한 아니오를 한번 말하세요. 30분 동안 침묵 속에서 보내세요. 오늘 당신이 발견한 그 진실을 사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세상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의 깨어난 영혼에 맞추게 하세요.